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린 제6호 태풍 카누는 밤사이 수도권을 지나 오늘 새벽 북한으로 이동했습니다. 카누는 평양 부근에서 곧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15시간 넘게 우리나라를 종단한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400편 넘게 결항된 항공편과 한때 운행이 중단됐던 KTX 열차 운행은 오늘부터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는 17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는 최악의 폭력은 국가폭력이라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1일 시작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오늘 오후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폐영식과 K-팝 콘서트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잼버리 조직위는 전국 8개 시도에 있는 스카우트 대원 4만 3천여 명을 버스 1000여 대로 이동시켜 인파가 몰릴 것을 피해 순차적으로 입장시킬 예정입니다. 미국 하와이 제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마우이 섬에서만 3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우이 섬에 더 많은 연방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재난지역 선언을 승인했습니다.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규현 기자. 이제 곧 시민들 출근길이 시작될 텐데 여전히 서울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고 거센 바람도 함께 불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차량과 보행자 통행 모두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잠수교 수위가 5.5m를 넘으면 보행자 통행이 제한되고 6.2m를 넘어가면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밤사이 계속해서 비가 내리긴 했지만 지금 잠수교 수위는 4.3m로 보행자 통제 수위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잠수교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 시내 다른 도로들도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다행히 출근길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도 조금 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건물 간판이 날아갈 정도인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내리는 비로 교통 통제 상황이 변할 수 있는 만큼 수시로 실시간 도로 상황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태풍의 동쪽 끝자락에 걸려있던 강원도 동해안은 어제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속초에는 1시간에 9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린다고 예보됐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강릉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진철 기자, 오늘도 강원도에 많은 비가 내립니까? 네, 저는 지금 강릉 경포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보시다시피 동해안에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 하늘도 보이기 시작했는데 파도는 여전히 매우 강한 상황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상청은 오늘 강원 동해안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예보를 통해서는 오늘 동해안에 비는 더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어제 속초에는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는 300mm 안팎의 비와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이로 인해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강원도가 공식 집계한 자료를 보면 주택 23채와 도로 4곳이 침수됐고 축대 1곳과 옹벽 1곳이 붕괴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은 어제 하루 인명구조 등 모두 463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피해 대부분이 비가 집중된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했는데요. 본격적인 피해 집계가 이뤄지면 피해 상황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동시에 복구도 본격 시작되겠습니다. 피해가 주로 침수인 만큼 물을 빼고 흙을 치우는 작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릉 경포해변에서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태풍 카눈은 거북이처럼 느린 보행보로 서서히 북상해 그만큼 많은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한 지역에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침수와 산사태는 물론 급류에 사람이 떠내려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파른 물살에 쓸려가는 60대 여성 뒤로 경찰관 2명이 달려갑니다. 급류를 타고 100m 이상을 쓸려가던 이 여성을 경찰관이 구해낸 겁니다.
미끄럽고 유속도 빠르니까 저도 같이 쓰려 내려가다가 30m 앞에서부터 조금 유속이 약해져서 이제 그분을 잡아가지고 산에서 쏟아진 토사가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한때 시간당 60mm 이상 쏟아진 비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폭우를 견디지 못한 산사태로 인해 이곳 왕복 4차로는 완전히 폐쇄된 채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온종일 통행이 금지되면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개장을 앞둔 상가 마당에 빗물이 순식간에 들이닥칩니다. 지하 주차장도 금세 물바다로 변합니다. 1시간 정도 기내에 다 차버리더라. 10시쯤 되니까 허벅지까지 물이 찼어. 끊임없이 내리는 비에 주택 5채가 침수됐고 인근 도로도 물에 잠겼습니다. 많이 불편하죠. 지금 방까지 물 올라오고 이러는데 비만 오면 겁나죠. 비만 오면은. 기상청은 비가 그치고 나서도 여전히 산사태나 시설물 붕괴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점검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태풍 카누는 초속 30m가 넘는 강풍도 몰고 왔습니다. 사람이 서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강한 바람이 몰아치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어서 강세연 기자입니다. 태풍 카눈이 몰고 온 강풍이 높은 파도를 일으키자 경찰이 비바람 속에 긴급히 통제선을 칩니다. 강풍이 부는 해안가는 제대로 걷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파도와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 곳곳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고 단단하게 묶습니다. 부산 가덕도에 순간풍속 초속 34.9m, 계룡산에 초속 32.6m가 측정되는 등 곳곳에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태풍이 지날 때마다 강한 바람으로 피해가 잦았던 여수 오동도도 어제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렇게 대비를 했어도 강풍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인도 위 바람이 불더니 갑자기 간판이 꽝 하고 떨어집니다. 이어 행인이 뛰어 지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부산에서도 커다란 가로수가 도로를 덮쳐 한때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초량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외벽 마감재가 바람에 뜯겨졌습니다. 건물 아래 주택가 곳곳에 파편이 떨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뭐가 딱 터지는 것처럼 바람이 이렇게 스나이프 떼나자 떨어졌어요. 강한 바람에 애써 키운 배가 떨어져 나뒹굽니다. 낙과 피해를 본 농민은 허탈합니다. 아깝죠.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지은 것인데 자꾸만 낙하가 되면 좀 아깝지. 근데 한 2만 원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강풍이 뒤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피해 살펴보겠습니다. 태풍 카눈의 직격탄을 맞은 경북 지역은 홍수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하천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고 제방이 무너져 침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400년 된 천연 기념물도 강풍에 쓰러졌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태풍이 경북 경주시의 형산강 유역에 많은 비를 뿌리면서 강동대교 지점은 홍수주의보가 내렸습니다. 물이 넘칠까 저수지 인근 주민들은 주민센터로 긴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버스가 와가 그래가 다 가가 대피했어요. 많이 왔어요. 저 위에 못이 터지면 이 마을로 다 실어붙는데. 저수지 옆 도로는 이미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불어난 계곡물에 이처럼 도로 일부가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대구 군위군에서도 홍수 경보가 발령되고 주민 대피가 이어졌습니다. 제방이 무너지면서 일부 가구는 물에 잠기는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뚜껑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침수된 가구가 10가구 정도 됩니다. 마을 회관에서 주무실 작정입니다. 위험한 지역이라가지고 아침부터 우리가 다 대피를 시켰거든요. 대구 달성군에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도랑에 빠졌다가 실종돼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마 때 큰 수해를 입었던 경북 예천에서도 복구 작업은 중단됐고 주민들이 또다시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계속 해관으로 오고 있어요. 이장님이 방송했거든요.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에서는 400년 된 천연기념물 357호인 반송 일부가 강풍을 못 이기고 쓰러져 긴급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번엔 제보 영상으로 피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멀쩡하던 집이 갑자기 내려앉고 맨홀 뚜껑이 버스 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 사찰이 빗물로 가득 차는가 하면 곳곳에서 주민들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생생한 제보 영상 박은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 전남 곡성읍의 한 주택. 강아지들이 집 앞을 돌아다닙니다. 2분 남짓한 영상에 이상한 기척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집이 직각으로 내려앉습니다. 강아지들은 깜짝 놀라 달아나고 할머니도 몸을 피합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제 시간에 몸을 피해 가벼운 부상만 입은 걸로 전해집니다. 태풍은 대구 경북 지역에도 타격을 입혔습니다. 대구 팔공산의 한 사찰에는 태풍이 몰고 온 빗물이 들이닥쳤습니다. 주민들이 기도하러 찾는 부처바위 인근이었습니다. 비가 막 오면서 산 쪽에서 이렇게 막 물이 많이 좀 이렇게 막 흘러내리고 산에 그 뒤쪽에 이제 배수로 같이 좀 이렇게 뭐 정리도 좀 하고 다급하게 좀 그러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경북 구미에도 거센 바람이 불어 아이가 걸을 수도 우산을 쓸 수도 없는 모습이 제보 영상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속초 대포항에는 도로가 흙탕물로 뒤덮이고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경남 창원에서 맨홀 뚜껑이 버스 바닥을 뚫고 튀어오른 사진이 공개돼 우려를 모았습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기사와 승객 등 5명에서 6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고 담당자가 아침에 태풍 때문에 새벽에 출근하셨다가 퇴근 좀 일찍 하셨거든요. 경북 영천 곳곳에서는 어제 오전부터 축사와 강가에 고립된 사람들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남부지방을 휩쓸고 올라온 태풍 카눈은 수도권에서는 세력이 다소 약해졌지만 지붕이 무너지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밤사이 수도권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전국에서 1명이 사망하고 15,00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전합니다. 한옥 지붕이 벼락을 맞은 듯 완전히 내려앉았고 무너진 잔해는 마당에 쏟아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종로구 피룬동에서 한옥 건물의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빈집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에 사는 주민 4명이 대피했습니다. 요즘 안전 중시 문화에다가 또 태풍 오니까 양옆으로 집을 2세대, 4명 정도를 혹시 모르니까 좀 대피를 시키신 것 같아요. 도로 한편이 막혀 있고 옆으로 차량들이 느리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인근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뒤집혔습니다. 이로 인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는 가로수가 넘어지며 인도와 차도 사이 안전펜스를 파손하는가 하면 인천에서는 바람에 건물 외벽 일부가 떨어지는 등 밤사이 수도권에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남부지방을 핥히고 한반도를 관통하고 간 이번 태풍으로 인해 전국에서 1명이 사망하고 1만 5천여 명이 일시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바닷가 전역에도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입수가 금지된 해수욕장에 들어가 수영을 하고 갯바위 낚시를 즐기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아직까지 안심하기엔 절대 이릅니다. 절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우통을 벗은 남자와 수영복을 입은 여자가 물놀이를 즐깁니다. 비바람까지 몰아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한 경찰이 달려가 위험을 알리자 남녀는 태연히 바다에서 빠져나옵니다. 바다에 들어간 남녀가 목격된 시각은 어제 오전 6시 40분쯤. 태풍 카눈이 부산 상륙을 앞두고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겁니다. 이곳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도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바다에 뛰어들었다 구조됐습니다. 인공지능 CCTV가 바다에 들어간 한 남성의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남성. 위험을 감지한 야간 근무자가 바다에 뛰어들어 의식을 잃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술 냄새는 확실히 많이 났고요. 파도에 휩쓸려서 백사장 쪽으로 떠내려 오셨는데 의식이 거의 없으셨고
입수 금지 조치를 위반한 남성이 받는 처벌은 고작 과태료 10만 원이 전부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보면은 지정된 시간 외에 입수할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태풍이 오는데 갯바위에서 낚시를 즐기고 수상 오토바이를 타는 등 상식을 벗어난 위험천만한 행동도 곳곳에서 목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이번 태풍 카눈 이제 한반도를 빠져나가고 있지만 끝까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태풍이 이제 북한 쪽으로 이동을 했지만 이 수도권에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위험한 지역은 어디로 봐야 할까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태풍이 우리나라를 거의 다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서울과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많은 비가 지역에 따라 내리는 곳이 있고요. 특히 이제 출근 시간이 임박해져 있는데 많은 비와 태풍으로 인해서 출근길의 도로 여건이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잔해물 등으로 인해서요, 물웅덩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국이 강한 비바람 때문에 피해도 상당했는데요. 종로구에서 한옥이 무너지는 일도 있었고 그런 피해가 속출했었는데 바람이 얼마나 강했고 또 아직도 주의가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있었지만 심한 경우는 초속 30m 이상 된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시속으로 따지자면 자동차 속도로 보자면 100km 이상에 해당되는 그런 풍속이기 때문에요. 굉장한 그 피해를 줄 수가 있는 속도라고 보고요. 보통 초속 한 10m 이상이면 나무가 흔들리거나 우산이 뒤집어질 수 있는 거고요. 한 20m 초속 이상이면 작은 나무가 꺾이고 30m 이상이면 큰 나무가 넘어지거나 부러지는 그런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산사태도 위험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의 산사태 지금 얼마나 위험하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의 역효과일 수도 있는데요. 전국이 이제 많은 그 개발로 인해서 그 승간 지역까지도 거미줄 같은 도로와 터널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절개지에 만들어진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원래 자연적인 지형보다는 어떤 인간의 의지로 인해서 개발된 절개지 같은 경우 그런 곳에서 그 산사태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높고 적극적인 어떤 대처, 산사태 방지 시설이라든지 이 배수가 안 돼서 산사태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옹벽 붕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 대책이 지속적으로 좀 보완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잼버리 폐영식과 K-팝 콘서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안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저희가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예, 이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이번 그 행사가 우리나라 그 문화선진국의 위상을 많이 추락시켜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형 그 사고가 나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군집 밀도가 높고 소음 발생이 많거나 또 그 이용자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업돼 있거나 또는 이목을 끌만한 인기 연예인이 있거나 또 더더군다나 이제 비가 오고 있고요, 현재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어디든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요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 잼버리 행사에 참여했던 그 각국의 학생들이 무사하게 안전하게 단 한 명의 어떤 사고도 없이 돌아갈 때까지 국가든 행사를 주관하는 분이든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행사도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어제는 하늘길과 철길, 뱃길 할 것 없이 모두 통제되는데요. 오늘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만큼 대부분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오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 항공기 운항판에 결항을 알리는 안내가 줄지어 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어제 하루 14개 공항에서 400편이 넘는 항공편이 결항했습니다. 원래 1시 반 비행기인데 이제 처음에 결항됐다가 다음 비행기로 지금 또 이제 잡아놨는데 또 그것도 지연된다 그래서 지금 또 기다리고 있어요. 공항 도착한 것만 하면 거의 4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태풍을 벗어난 지역의 운항이 재개된 가운데 인천과 김포 등 수도권 공항 탑승도 이뤄지고 있어 오늘 대부분 정상 운영될 전망입니다. 어제는 300편이 넘는 열차의 운행도 차질을 빚으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후 7시에 부산 가는 기차를 예약했었는데 그 태풍 때문에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부랴부랴 찾다가 이제 겨우 3시 거를 잡긴 했는데 지금 일정도 다 꼬이고 원래 하던 일도 취소했거든요. 하지만 전국이 태풍 영향권을 벗어나면서 오늘 KTX와 SRT 고속철, 경부선과 호남선 등은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다만 강수량이 많아 운행 중지된 경전선, 태백선, 경북선과 동해에서 강릉 구간 영동선은 안전을 확인 후 차례로 운행을 재개합니다. 바닷길은 태풍 통과 이후에도 높은 파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여객선 운항 정보는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7일 검찰에 출석해 4번째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현동 개발 의혹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측과 일정 조율을 마쳐 오는 17일 이 대표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1번,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2번 검찰 조사를 받아 올해 4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도 없고 정말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 사기범을 잡든지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든지.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제외해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는 분양이익 3,185억 원을 얻었고 최대 주주인 부동산 개발업체는 약 700억 원에 달하는 배당 수익을 받았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1억 건자인 이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정황이 보여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정바울 전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등 개발 관계자들을 차례로 구속하여 재판에 넘기면서 성남시 측 배임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백현동 의혹에 이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소환한 뒤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앞서 보신 검찰의 소환 통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가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소환 조사에는 당당히 응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혁근 기자입니다. 검찰 소환 통보 소식이 알려지자 이재명 대표는 SNS에 국가폭력 4글자를 올렸습니다. 이어 취재진 앞에서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의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배임 혐의도 에둘러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이 친 사고 수습하러 다니는 뒤처리 전담바 아닙니까? 국정위기 때마다 야당 수사로 물타기. 앞서 이 대표는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영장심사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새롭게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한편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모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당대표를 뽑을 때 대의원 투표를 없애면서 현행 대의원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 또 현역 의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이후에도 강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이 소식은 강용호 기자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당대표 선출 때 대의원 투표를 없애는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등의 현행 비율을 권리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단순화하는 겁니다. 친명 성향의 강성 당원들이 지속 주장한 것으로 현행 대의원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입니다. 당원분들이 당을 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챙기고 효능감을 느낌으로써 이 당 안에 무사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지만 대의원을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공천룰 개혁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감산 기준을 하위 30%로 늘리는 한편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을 5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관심을 모은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제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다선 의원과 원로들을 향해 용퇴를 촉구했습니다. 후배 세대들이 정치의 샘물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희생과 양보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위는 이번 발표를 끝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했고 김은경 위원장은 노인 비하 발언 등 그간의 설화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는 16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혁신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발표를 두고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검찰이 공소시효를 보름 정도 앞두고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를 전격 기소했습니다. 딸 조민 씨가 부모와 공모해 입시 비리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주도적 역할을 했고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에 넘겼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조민 씨는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허위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업무와 부산대 의전원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이미 정경심 교수가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조 전 장관도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 조 씨도 공모한 걸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 씨가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한 걸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부모를 기소하면 자녀는 선처했던 관행과 조 씨도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 사이에서 기소 여부를 공소시효 막판까지 고민했습니다.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취하했고 조 전 장관 일가족의 태도가 일부 바뀌기도 했습니다.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수사 과정에서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일부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씨는 성실히 재판에 참석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차라리 옛날처럼 자신을 남산이나 남영동으로 끌고 가 고문하라며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6년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7년 SNS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권양숙 여사와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을 한 뒤 권 여사는 가출을,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5년 만인 지난해 검찰은 정 의원을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정식 재판을 열었습니다.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사망하게 했다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말에 반박하려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거도 없는 악의적인 내용이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신분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이어질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지난 3일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 원종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뒤늦게 반성문도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는 측정 자체가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차별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이 범행 일주일 만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함을 못 느낀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진 그는 뒤늦게 죄송하다고 하고 반성문도 쓰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분들께 애도의 말씀드리고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들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치소 가서 쓸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스토킹하는 사람들이 당시 백화점에 있어 범행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범행 당일날 너무 이 스토킹 집단의 괴롭힘을 당한. 경찰은 최원종이 사이코패스인지 측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이코패스를 진단하려면 4가지 검사를 해야 하는데 최원종은 현재 피해 망상 등의 증세가 있어 제대로 된 문항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가지 항목 중에 대인관계하고 정서적인 부분을 평가하기가 저희들이 불가능했어요. 평가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망 1명, 부상 13명의 큰 피해를 낸 최원종은 살인과 살인 미수, 살인 예비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경찰은 강도 높은 보완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중태에 빠뜨린 20대 신모 씨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신 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덮친 혐의를 받고 있고 여성은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수사 결과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혐의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늘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합니다. 박 전 단장은 출석 직전 처음으로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오늘 오후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해영식과 K-팝 콘서트로 막을 내립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5시 반부터 폐영식이 진행되고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K-팝 공연을 관람합니다. 태풍 카눈 때문에 전국에 분산 배치된 잼버리 대원들은 야외 활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아쉽지만 그 대신 실내에서 체험 활동을 하며 우리나라 문화를 즐겼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이 경기도 고양의 한 워터파크로 들어옵니다. 거센 비바람에 야외 활동이 중단되면서 실내 프로그램 위주로 바뀐 겁니다. 내부는 스카우트 대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워터파크 측에서 잼버리 대원들에게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페루와 몰디브 등에서 5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온 대원들은
하나같이 엄지척을 하고 인공 파도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모난 딱지를 바닥에 힘껏 내리칩니다. 오징어 게임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 딱지치기는 체험 프로그램 중 인기가 가장 좋습니다. It was very excellent actually. I loved it. I especially loved the dachi game like from Squid Game. 600년 서울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로에선 전통 공예품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스위스 대원 40여 명은 직접 팔찌와 손거울을 만들며 한국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태풍 때문에 야외 활동은 중단됐지만 잼버리 대원들은 다양한 곳에서 한국을 알아가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대구은행이 직원들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들 몰래 1,000개가 넘는 계좌를 만들어 온 것이 적발됐습니다. 최근 경남은행 직원 횡령과 국민은행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은행권의 비리가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은 법으로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황병우 은행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며 연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해온 DGB 대구은행. 내부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개가 넘는 계좌를 개설한 것이 밝혀지며 금융감독원의 긴급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의 신청서를 복사해 다른 증권사 계좌를 만드는 데 사용한 겁니다. 이들은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객들에게 발송되는 개설 안내 문자를 차단하기도 했는데 대구은행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 이미 인지를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직원들 소명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즉시 보고를 하려고 했던 예정인데 지연하거나 은폐했는 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인가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 연내 전환이 유력했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가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작년 우리은행과 최근 경남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대의 횡령에 이어 국민은행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당이득 취득에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 개설까지 최근 은행권에선 내부 통제 부실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횡령 등 사고와 관련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반복적인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CEO에게도 책임을 묻게 돼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조금이라도 여행 경비 줄이고자 숙박 플랫폼 이용하는 분들 많은데요.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9천 건에 달할 정도인데요. 환급도 쉽지 않고 결제 가격이 다른 꼼수도 판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유승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여행을 준비하던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궂은 날씨에 예약한 호텔을 이틀 만에 취소했지만 환급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승창에 그렇게 됩니다.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신 거잖아요.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해드릴 그게 없어가지고요. 예약을 했던 플랫폼 업체는 호텔 측에 책임을 돌립니다. 저희는 모른다. 그건 다 호텔 측에서 하는 일이다.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먼저 이게 확정이 되냐. 나 몰라라 형식이. A씨와 같은 숙박 플랫폼 피해 건은 최근 4년 동안 9천 건에 달했고 이 중 취소와 환급 문제가 60%를 넘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는 애매한 약관을 게시한 채 책임을 교묘하게 피하는 겁니다. 가격을 눈속임하는 다크 패턴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예약 첫 페이지에 세금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만 표시하거나 추가 요금 또는 최종 결제 금액을 작은 글씨로 함께 적는 방식으로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의 가격 표시와 거래 조건 개선을 요청하고 국내 지점 설립도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최소 36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규모 산불은 지상낙원 하와이에 잿더미만 남겼습니다. 현지 명물과 문화유산도 소실된 걸로 전해지며 지상낙원 하와이가 잿더미로 변한 건데요. 아직 산불이 완전히 잡히지 않아 정확한 피해 집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매년 관광객 200만 명이 방문하는 하와이 마우이 섬의 라하이나.
리조트도 항구도 잿빛으로 변해버린 해안가에선 뿌연 연기만 피어오릅니다. You know what I mean? You came here just to like sleep at a resort and you end up sleeping in the back of a Jeep. 마우이 섬에서 시작돼 허리케인을 타고 빅아일랜드까지 번진 산불은 건물 270여 채를 태웠습니다. 1830년대에 선교사 숙소로 지어진 볼드윈 하우스와 150년 전 인도에서 들여온 미국에서 가장 큰 반얀트리 등 현지 명물도 화재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허리케인뿐 아니라 최근 악화된 가뭄으로 초목이 건조해진 것도 산불 확산을 부채질했습니다. 강풍이 잦아들면서 헬기를 동원한 산불 진화와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어 사상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Still trying to assess the amount of damage, but the road to recovery will be long. The damage to the infrastructure, it's not just buildings. I mean, these. 바이든 대통령은 하와이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I've directed her to streamline any process with requests for help and survivors register for immediate federal assistance without delay. 현지 당국은 관광객 11,000명 이상이 비행기를 타고 마우이 섬을 빠져나갔고 추가 대피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우리나라도 포함되면서 사드 배치 뒤 멈췄던 중국인 단체 관광이 6년 만에 재개됩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단체 여행을 허용한 국가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해 모두 78개국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7년 3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단체 관광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이후 일부 단체 관광이 재개됐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후 올 1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단계적으로 단체 여행을 허용했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빗장이 풀린 겁니다. 한중 양국은 상호 간 인적 교류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하에 관련 소통을 해온 바 있습니다. 사드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 2016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약 800만 명으로 이 중 47%가 단체 관광객이었습니다. 기대 심리를 반영한 듯 어제 주식시장에서는 화장품을 비롯해 백화점과 면세점 등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서 중국행 비자를 발급할 때 지문을 채취하던 절차도 올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FC 바르셀로나의 전설 외계인 호나우지뉴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후배인 이강인과 한국 축구를 향해 특별한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최용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01년 파리 생제르맹에서 유럽 생활을 시작한 호나우지뉴는 화려한 개인기에 침착한 마무리를 바탕으로 세계 무대를 휩쓸었습니다. 이강인도 입단 후 첫 인터뷰에서 파리 생제르맹 역대 최고의 선수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Favorite PSG legend. 호나우디뉴? 후배의 존경을 담은 메시지에 호나우지뉴도 화답했습니다. 올 가을 열리는 레전드 매치를 알리기 위해 한국을 찾은 호나우지뉴는 이강인은 더 발전할 수 있다며 후배의 앞길을 축복했습니다. Grande jugador. No deseo toda la suerte. No es un club no espectacular y bueno, creo que ahí va a tener toda la estructura para hacer su mejor fútbol. Entonces deseo toda la suerte. 이탈리아 빗장 수비의 상징이자 2006년 월드컵 우승을 이끈 칸나바로는 손흥민과 김민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공격수인 손흥민을 막아보고 싶다고 한 칸나바로는 김민재에 대해선 이탈리아에서 다시 보고 싶다며 함께한 일화도 밝혔습니다. Be of mine, he was the key of Napoli for the Scudetto. A silhouette Napoli t-shirt. He said to me, I will give it to you in very soon. And he moved to Germany and still waited the t-shirt. 축구 꿈나무들과도 특별한 시간을 보낸 호나우지뉴와 축구 전설들은 오는 10월 다시 한국을 찾아 변함없는 실력을 뽐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조금 전 평양 남동쪽 부근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내려졌던 태풍특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여전히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수도권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굵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과 경기 서해안, 경기 북부에 최고 60mm, 서울과 경기 남부, 영서 중북부와 충남 북부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비는 오늘 오전 충북과 남부 곳곳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또 중부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중부지방에는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해안가를 따라서는 너울성 파도도 강하게 밀려들 수 있어 해안가 접근은 자제해야 합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반면 중부지방은 서울 25도, 대전은 29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겠고요. 중부지방도 기온이 점차 올라서 일요일부터는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은 태풍 관련 뉴스 특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